자, 안철수 전 대표 당분간 물러나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잠정적 정계 은퇴 선언이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자간담회에서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12년 9월 무소속 대선 출마 선언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 5년 1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시간을 갖고 나를 돌아볼 때가 됐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사석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김철근 대변인님, 잠정적 정계 은퇴입니까? 아니면 영구적 정계 은퇴입니까? 정계 은퇴 발언을 본인이 한 적이 없고요. 아, 그럼 이거 잘못된 해석을 그렇게 했겠죠. 주변 사람들이? 네,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긴 정치권이 본인은 예. 지금 예를 들면 예. 지금 8월 19일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전당대회는 안 나가겠다.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당에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평당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1년 10개월 뒤에 예. 정치 시장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총선이라는 정치 시장이 열리는데 예. 그 전까지는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예. 뭐 쭉 한번 보세요. 5년 10개월 사이에 대선 치렀죠. 총선 치렀죠. 지방선거 했죠. 예. 지방선거 2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합당도 하고 다시 국민의당 창당도 하고 예. 또 바른미래당 창당 통합도 하고 이런 엄청나게 큰 그 여러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때로는 성공도 했고 때로는 실패도 했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쭉 보고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관계가 이제 여러 가지 진전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고 그래서 남북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우리 지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이런 공부는 한다. 예. 큰 굵직굵직한 아젠다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예.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충전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거지. 예. 이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으로 정계 은퇴냐 한시적 은퇴냐 뭐 이건 아니다 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치권에서의 해석은 좀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얘기네. 정계 은퇴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잠시 그러니까 쉼의 시간을 갖는다 이런 뜻이군요. 성찰과 성찰의 시간. 예. 공부의 시간을 좀 갖는 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 의원님? 지금 이 선거 끝나고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면서 연이어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도 보니까 정계 은퇴는 아니고 잠시 성찰과 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습의 시간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우리 김 대변인 얘기. 자,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쭉 정치평론가나 이런 분들이 요구했던 수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이제 지지자들께서 저한테 아주 강한 질책에 댓글 이런 거를 올렸던데요.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이 세 분은 사실 대선에서 이미 본인들이 후보로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당에 그대로 남아서 1년여 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1년 전 떠나서 이번에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발을 떼는 게 맞는 거죠. 그걸 뭐 정계 은퇴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잠정적으로 나는 물러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마 유권자들은 그분들에게 2번 또는 3번 동안에 내려진 심판을 그럼 더 이상 얼마나 더 심판을 하라는 얘기냐라고 아마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무슨 근데 얘기냐면 이게 이제 윤 의원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유권자들이나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고 때로는 정계 은퇴를 했다가 복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계 은퇴했다가 대통령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럼요. DJ도 그렇지만 이제 개인별로 사람마다 자기 성격이나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번복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결정을 하면 영원히 안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아낄 수 있는 거고요. 자, 심판 얘기를 하면 2012년도에 문재인 현직 대통령께서는 당시 의원직을 가지고 계속 활동했어요. 아무런 그 뒤로 물러남 없이.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과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세력의 역량에 따라서 예. 국민들에게 달리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스스로 잘 판단해서 예. 설명을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께서 이제 잘 판단하시겠죠. 이제 여론이 어떤지 아까 이제 윤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본인의 거취 문제를 결정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랑 동명이인인 김영호 전 국회의장 그리고 김황식 전 총리, 김병준 전 교육부 총리까지 이제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 어제는 제가 이국종 교수가 이제 거론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했는데 변환봉 위원장님도 이국종 교수 얘기 나오니까 웃으시네요. 왜 웃으십니까? 당내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당내에서 진작에 검토한 것이 아니라 한두 분이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당내에 속해 있는 저도 좀 쓴소리를 한다면은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문제는 누가 오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예. 한국당에서 누가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한국당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왜 국민들께 호된 질책을 받았는지는 사실 당 예. 내부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진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 뭔가 사람을 데려와서 어떤 이벤트로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문제는 누가 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국적이나 스타 교수가 오든지 김병준 실장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예. 또 하나 보수의 어떤 거목들이 오신다고 해서 국민들이 한국당이 변했다, 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물론 제가 폄하한 뜻은 절대 아니고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그분들이 제대로 된 개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한국당은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고 또한 당내에서 그동안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셨지만 오히려 초재선이라든가 중진 중에서 개파가 없으신 분들이 당의 비대위원장 또는 당대표를 맡으셔서 제대로 된 개혁적인 조치를 보여준다라면 한국당은 또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누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안부 측도 이 문제를 제대로 좀 진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국종 교수에게 비대위원장을 제안한 것이 뭐 한두 분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내대표가 하신 거니까요. 한두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국민 공모를 봤더니 문재인, 박근혜, 허경영 공화당 총재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 공모니까 너무 희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허경영, 박근혜 이런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국민들이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민심을 잃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뭔가 국민 공모를 한다라든가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희화되는 대상이 될 만큼 그동안 상당히 많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유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다른 뭐 비대위 준비위원회라든가 당내 어떤 중진들이 이국종 교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내에서는 처음 들어왔던 얘기였으니까요. 오히려 상당수의 분들이 이국종 교수 얘기를 듣고 이건 말도 안 된다. 당내 상황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시는 분이고 그분은 훌륭한 외과 의사시지 정치를 하실 만한 분이 아닌데 이건 너무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당내 상당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대표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었지만 오히려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셨던 것이지 당내에서 절대 어떤 공론화된 절차를 거쳐서 모아졌던 의견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카더라 통신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기사가 눈에 띕니다. 이해찬 전 총리 지금 전당대회에 나올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대장부엉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했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대통령이 김부겸의 출마를 만류했다라는 근거 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랑요 좀 묶어서 이 얘기까지 가겠습니다. 여성 시위 해화동에서 있었던 여성 시위에 다녀온 정현백 여가부 장관 벌떼같이 달려든 문재인 지지자들이라고 하네요. 대통령을 모욕하는 언사로 가득 찬 시위에 동조하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파면을 요청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고 4만 5천 명이 현재까지 참여한 상태다. 이 집회에서는요 곰이 등장을 했는데 이 곰은 문을 거꾸로 뒤집은 것으로 극우 성향인 일베에서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데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등장한 집회에 현 여가부 장관이 달려갔더니 참여했더니 그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을 파면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영무 장관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카더라, 특히 문재인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부엉이 모임과 부엉이 모임이 섞이지 않는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 쉽게 말하면 개파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글쎄요, 과잉?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버?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좀 안 납니다만
이런 식의 이 분위기, 문화가 이게 현 집권 여당 또 청와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약간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그게 실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 실체 없어요? 카더라도 그러니까 문재인 그렇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예. 사람들이 그 애정이 많은 사람들은 많지만 예. 그게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극렬 친문 지지자라고 평가를 해서 마치 당 내에서도 대통령을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옆에 앉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 강력한 세력으로 보는 그 이미지보다는 저는 그런 실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뭐 일부에서 조금 강한 그렇게 좀 독특한 사람들은 있지만 예. 그게 뭐 세력화할 정도로 이렇게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게 세력화돼서 마치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나 아니면 대통령 근처에서도 뭐 세력화돼서 좀 이질감이 생기기를 바라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뭐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좀 아까 말한 대로 오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그런 게 아닌 그 국민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을 지지는 하지만 뭐 그 흐름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뭐 강력한 흐름으로 당내에서나 이렇게 좀 좌우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등장은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큰 영향력이나 아니면 주류는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무 세력화해서 이게 뭐 친문이 있으면 더 극렬 친문도 있고 뭐 부엉이 있고 반부엉이 있고 비부엉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국민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나눠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조대진 부위원장의 제가 우리 한웅 부단장님 너무 말씀을 안 해요. 지금 앞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잠깐 하면서 국민 여론을 정확히 지금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지금 우리 조 부위원장님 얘기처럼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이 친문 지지자들의 이 좀 뭐랄까 과잉된 표현들 이것을 그냥 아주 지극히 사소한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위험 수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당내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건지. 뭐 다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뭐 분노의 포화 상태, 그러니까 뭐 친문을 둘러싸고 뭐 부엉이 모임 뭐 이런 거 이 모임 있는 거에 대한 그런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더라도 뭐 무슨 사건 하나가 터지면 너무 집요하게 그거를 너 한번 죽어봐라 하는 식의 이런 것들이 집권층 지지자들한테도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는 이게 뭔가 치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꼭 이게 이제 친문 집단만이 아니라 친문 또는 뭐 친노 그런 또 비노 비문 뭐 이런 것을 둘러싸고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분노의 포화 상태 또는 뭐 관용과 똘레랑스의 부족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치적 지지하고 둘러싸고도 그러한 모양들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거는 집권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보여진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꼭 친문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위험 조짐, 이 신호는 계속 깜빡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이게 연거푸 대선 승리하고 지방선거 승리하면서 이걸 자꾸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외면할 만큼의 아주 그냥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 분노의 포화, 관용의 부족 두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갑질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대 개인의 관계 또는 조직 대 조직의 관계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초점을 잡자면 이 카더라 통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왜곡된 정보, 또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 그게 마치 진실인 양 포장을 하는 거. 사실을 왜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갔던 시위, 여성 집회라는 것, 그것도 사실은 몰카 촬영자 중에서 왜 여성만 과도하게 검찰이나 경찰이 단속을 하고 기소를 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시작된 시위였는데 그 자체가 또 변질이 됐거든요. 저희 멸경제 사회면에 처음에 보도했던 기사를 보니까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남성 혐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뭐 과도한 극단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은 사실 시위 자체 본질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은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또 거기에 다녀온 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임하는 사람들이 쏟아붓는 분노. 이거 역시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절제 문제일 것 같아요. 스스로 개인의 절제든 아니면 사회 전체의 절제든 그렇다고 이걸 일벌백계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한 변호사님이 하신 얘기처럼 분노의 포화라든지 관용의 부족이라는 말이 참 정말 와닿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수의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잘 경계해 가야겠죠. 자, 송영무 장관의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군 성폭력 대책 모임에서 여성들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식 자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끔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그 행동 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나도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잘못한 거다라는 이제 발언을 혹시 떠올리게 되나요? 김철근 대변인께서 논평을 세게 하셨던데요. 당 논평을 좀 세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어제 했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혼동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타 유발자라고 논평을 냈는데요. 그 송영무 장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비단 송영무 장관 정도는 아니면 오랫동안 군 생활하고 계시는 좀 그 직급이 높으신 분들의 그 일반적인 또 사고를 반영한 것이냐. 이게 지금 지휘 감독을 해야 될 송영무 장관께서 이런 정도의 여성관을 가지고 있다면 군대 내에 이른바 그 뭐 성군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군기가 과연 잡힐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좀 몇 건의 그 군대 내에 그 여성 관련 사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걸 지금 뭔가 대책을 세운다는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당 차원에서 이런 정도라면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질해라. 이런 요구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최순실 청문회 마친 뒤 특활비 100만 원 받았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자기 고백이 좀 나왔고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보좌관 1인 체제에 시험대에 올랐다라는데 보좌관들은 이게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좀 꺼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김정은 우리가 한 악수와 계약 존중할 거라 확신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베트남의 기적을 보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윤 의원님,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요? 북미 회담 이후에?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서 나온 게 정말 길고도 험난한 길이구나라는 거죠. 북한은 전형적으로 지금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협상 전술 전략을 지금 최대한 펴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여론도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들 좀 인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리 예단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